이렇게 해서 호주 생활 1년 전체 생활 비용 다 합산을 해보면 불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미란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켜니까 뭔가 되게 어색한데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는 벌써 호주에 온 지도 1년하고 반이나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동안의 생활을 좀 되돌아보면서 문득 1년 동안 호주에서 얼마나 썼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호주 멜버른 1년 살기 총 비용을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상으로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뉴질랜드에 워홀로 가서 기술 이민으로 영주권도 받고 8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호주로 남편이랑 같이 이민을 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호주 멜버른에서 거주 중이에요. 저희는 둘 다 직장인이고 평소에 조금 나름 둘 다 절약을 하는 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완전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껴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막 플렉스 한 것도 아닌 저희 나름대로 좀 비교적 아껴서 쓴 비용이고, 소비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갈릴 거기 때문에 저희의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숫자라는 점 참고하셔서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생활비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호주로 오기 이전에 들었던 비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장 먼저 준비했던 건 비자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자가 있어야 입국이 가능하니까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따로 비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고요. 저는 뉴질랜드 영주권자이지만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다르게 아주 그냥 외국인, 그냥 생 외국인으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저는 461 비자를 신청을 했는데요. 461 비자는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예요. 제가 받을 수 있는 비자 옵션들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비자라 이 비자를 신청을 했고, 호주에서 5년 동안 거주를 할 수 있고 또 갱신도 가능한 그런 비자예요. 그래서 이 비자 신청비로 호주 달러 430불, 이걸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을 하면 대략 474불을 지출을 했고요. 건강검진으로 432불, 그리고 바이오메트릭 컬렉션으로 51불을 지출을 했어요. 바이오메트릭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이랑 그리고 지문 10개 이렇게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이었고요. 저처럼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이랑 바이오메트릭 컬렉션 하는 곳들이 다 이제 시티에 몰려있다 보니까 그냥 하루 날 잡고 미리 예약을 하셔서 시티에서 그냥 한 번에 다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 준비 비용으로 총 957불을 지출을 했고요. 461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가 안 되고 제가 제출했을 때는 다 이제 서류들을 모아서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됐었어요. 저는 법무사님 도움 없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고 우체국에서 서류 제출하고 비자 승인 날 때까지 한 5주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해외 이사 비용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비용을 차지했어요. 저희는 포장이사로 신청을 해서 귀중품만 미리 따로 챙겨놨고 나머지는 다 직접 포장을 해주셔서 정말 편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삿짐 싸는데 이틀 정도 소요가 됐고 총 배송까지 5주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호주로까지 도착은 되게 빨리 했는데 커스텀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었고, 이 모든 진행 상황은 앱이나 이메일로 확인이 가능했고요. 배송 날짜도 직접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호주로 넘어와서 집을 이제 빨리 당장 못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필요하시면 스토리지 서비스도 추가 요금을 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할 때 웬만한 짐들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와서 또 구매를 해야 되고 구매할 때 드는 시간, 그리고 또 배송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합산을 하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그냥 웬만한 건 다 가지고 왔고요. 저희처럼 짐이 많으신 경우에는 컨테이너 꽉 채워서 그냥 아예 다 가지고 오는 김에 다 가지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니면 그냥 아예 가볍게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렌트 구하실 때 시티나 웬만한 아파트 같은 걸 특히나 구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구가 포함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되지만 그 짐을 다 가지고 오시면 이게 오히려 진짜 말 그대로 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짐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웬만한 건 다 처분을 하시고 그냥 아예 가볍게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상황이나 성향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동네에서 동네로 옮기는 게 아닌 말 그대로 해외 이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 드는 거 진짜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들었었고 들고 나니까 확실히 마음이 훨씬 편해요. 특히나 조금 값이 나가는 가구가 있는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은근히 마음 졸이거나 뭔가 데미지가 났을 때 얼굴 붉힐 일 없이 그냥 간단하게 클레임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짐의 부피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지는데 저희는 2군데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었고 견적을 받을 때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주셔서 전체적인 짐을 한번 파악을 하시고 대략적인 리스트를 뽑아서 그걸 기반으로 견적을 뽑아주셨어요. 그렇게 받은 견적이랑 리뷰들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고 저희는 한 업체를 결정을 했는데요. 포장부터 배송까지 되게 편하게 해주셨어서 저희는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이건 광고 아니고 저희 돈 저희 산인데 뭐 이제 사람마다 케바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서 혹시라도 해외 이사 업체 찾으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견적이라도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 비용이랑 보험비까지 다 합쳐서 저희는 12,734불이 들었어요. 이 외에도 들었던 비용은 오클랜드에서 멜버른까지 편도 항공권 660불이 들었고 뉴질랜드에서 이사하는 동안 묵었던 오클랜드 숙박비로 250불을 지출했고요. 호주로 넘어와서 렌트집 구하기 전에 머무를 초기 임시 숙소도 미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에어비앤비로 한 달치 3,596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민 준비 비용으로 총 18,197불을 지출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멜버른 생활비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역시나 집값이었어요. 그래도 저희는 생각보다 빨리 한 일주일 반 만에 집을 구했는데 그 대신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집을 많이 보러 다녔었습니다. 원래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집들 중에 한 곳에 오퍼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호주 렌트 프로세스가 뭔가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서류도 많고 물어보는 것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 신청서가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는 실패를 했고요. 그 대신 운 좋게도 오히려 더 저렴한 투베드 타운하우스를 구하게 돼서 오히려 좋아. 저희 원래 렌트비 예산이 주에 600불이었었는데 주에 500불짜리 무려 100불이나 더 저렴한 것을 구하게 돼서 오히려 완전 너무너무 좋았고 시티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기차역도 걸어서 4분 거리라 완전 운이 좋았죠. 그래서 1년 동안 거기서 되게 잘 지내고 계약을 잘 마치고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렌트비 이외에도 매달 나가는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업다운이 있기는 한데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수도세 40불, 가스 33불, 인터넷 65불, 전기 83불, 통신비 25불 정도가 들었어요.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짜리 플랜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구하게 됐어서 통신비가 되게 적게 나왔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엄청 저렴한 플랜이었다 보니까 마진이 안 남았는지 그 플랜이 이제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갱신을 할 때는 조금 더 비싸지긴 했어요. 여튼 이렇게 해서 유틸리티로 월에 246불 정도를 지출을 했고요. 총 주거 비용으로 월에 2,413불, 이거를 1년치로 계산을 하면 28,952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식비인데요. 저희는 일단 둘 다 재택근무라 웬만하면 평일에는 다 집밥 위주이고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피스로 출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 2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점심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식비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세이빙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맨날 집밥을 해먹을 순 없으니까 조금 피곤한 날이나 귀찮은 날에는 외식도 하고 배달도 시켜 먹고 하기는 하는데 외식을 하면 보통 한 끼에 둘이서 한 50-60불은 진짜 기본 중에 기본으로 나오고 디저트까지 먹는다던가 아니면 조금 팬시한 데 간다 하면 진짜 돈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뉴질랜드에선 듣도 보도 못한 주말 설차지가 붙어가지고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집에서 해먹으려고 하는데 요즘엔 마트에 가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뭔가 코스트코를 한번 간다던가 아니면 한인마트를 한번 가면 그것도 또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물론 외식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나가는 달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아껴서 덜 나가는 달도 있기는 한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장보는 비용, 외식 비용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1,400불 정도를 내고 있어요. 요거를 1년치로 따지면 식비로 16,800불 정도를 1년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통비인데요. 멜버른에서는 버스,
트램, 트레인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이에요. 저는 이제 주로 트레인을 이용하는 편이고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왕복 기준으로 11불 40센트가 나가요. 근데 저는 한 달에 출근할 때나 가끔 약속 있을 때 이렇게 한 5-6번 정도 외출을 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외출을 해서 대중교통비로는 대략 한 90불 정도가 한 달에 나가고 있고요. 시티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시티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시티 안에 무료 트램존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아예 교통비가 안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멜버른에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어서 저도 이거를 이용하면서 아주 잘 아끼고 있어요. 그리고 주유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차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라서 한 달에 한 60불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교통비로는 대략 한 달에 150불 그리고 이걸 1년치로 환산을 하면 1,800불 정도를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타 생활비로 보험료, 구독료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라 호주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호주의 의료보험인 메디케어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따로 보험이 필요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수하게 철저하게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메디케어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고 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로 한 달에 92불씩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따로 구독해서 쓰고 있는 서비스 같은 건 없고 그냥 코스트코 멤버십 정도가 있는데 그걸로 1년에 65불 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랑 코스트코 멤버십까지 해가지고 1년에 1,169불을 지출을 했습니다. 이외에 나머지 화장품이라던가 옷이라던가 쇼핑, 여행 이런 변동 지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이제 소비 패턴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아서 요거는 빼고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자면 멜버른에서 1년 살면서 든 총 생활비는 주거 비용으로 28,952불, 식비로 16,800불, 교통비로 1,800불, 기타 비용으로 1,169불을 지출을 해서 총 48,721불이었고요. 여기에 이민 준비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하면 이민 준비 비용 18,197불, 이거를 호주 달러로 환산을 하면 대략 14,965불, 이렇게 해서 호주 생활 1년 전체 생활 비용 다 합산을 해보면 63,686불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호주 이민 준비 비용부터 1년 생활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얼마 안 들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비용을 계산을 해보면서 그리고 또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돈을 썼다 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쓴 비용이다 라는 느낌이 더 들었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값어치를 한다고 느껴졌고 또 이제 앞으로 충분한 값어치를 한다고 느껴질 수 있게 더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눈 정보가 호주나 멜버른으로 1년 살기 또는 이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혹시라도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